먼저 그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크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크기 안에서 면을 나누고 어두운 영역을 어느 정도 스케치해 줍니다. 스케치는 연필 소묘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표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나는 디테일한 스케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십시오. 수채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밝은 색을 먼저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영역을 먼저 칠을 하기도 합니다. 밝은 영역을 먼저 칠할 경우에는 후에 어두운 색으로 덮을 수가 있지만 어두운 영역을 먼저 칠할 경우에는 밝아야 할 부분을 잘못 칠했을 경우 닦아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수채화에서 닦아내는 부분이 많은 경우 그림이 칙칙해지거나 탁해질 수 있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으니 새겨듣지는 마십시오. 그냥 뇌피셜입니다. 하나의 면 안에서 주위의 색상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주변의 색상들보다 명도가 너무 강하거나 채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나무를 지금처럼 그리지는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등 모든 그림에 단 한 가지의 정석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조정석, 가수는 이정석, 프로토스는 박정석이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깔짝깔짝 그리더라도 수채화용지는 쉽게 마르지 않으므로 자료의 느낌을 관찰해 가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두 번의 연습에 실패를 하더라도 반드시 얻으시는 것이 있으므로 끝까지 해보시기를 권장은 하는데 제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곤방이라는 막노동이 있습니다. 40kg 시멘트 300포를 날라야 하는데 한 번에 2포대씩 나르려다 갑작스런 항문의 돌출 행동으로 인한 바지지림을 했었습니다. 한 포대씩 차근차근 날랐다면 브렌닥스 안티프라그 하면서 후라보노 오가닉 했을 텐데 객기 부려 서두르다 몸버리고 일당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꾹 참고 꾸준히 해오다 보니 지금은 늘어놓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든 차근차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다같이 늘어눕기로 해요. 지금 보여지는 어두운 영역은 배경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을,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을 넣어주어야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만 칠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분명한 차이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진하게 보이더라도 수채화 물감은 마르게 되면 처음의 색상보다 흐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을 떠벌리는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막상 칠을 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구분되었으므로 밝은 영역에서의 어두운 부분과 어두운 영역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마무리해갑니다. 마무리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밝은 영역에서 어두운 부분을 칠하실 때 전체적인 대비를 관찰해 가면서 너무 어둡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지금의 작업은 화판을 위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칠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화판을 이젤 등에 세워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물감이 밑으로 흐르면서 위어서 작업하는 것보다 빨리 마르므로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나무의 외형적인 느낌을 나타내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느낌상 허전한 부분들과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 강조를 해줍니다. 나무 기둥을 그리실 때에는 한 번에 길게 그리지 마시고 중간중간 끊어내듯 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기둥을 단순하게 그리시면 나무 전체가 힘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나무의 가지를 그리실 때에도 시작과 끝에 약간의 힘을 주듯이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이 다른 나무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의 방법은 같습니다. 이번 나무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대장의 충돌로 인한 우격다짐으로 조속한 시간 내로 그 곳을 방문해야 하므로 조금 빨리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또한 모양과 약간의 색깔이 다를 뿐 채색의 방법은 왼쪽의 나무와 똑같습니다. 밝은 영역부터 색깔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처음에 칠이 마르기 전에 이어서 칠을 합니다. 코튼의 함유량이 100%인 수채화 전용지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물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몹시 마렵습니다. 대장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다발성 지림을 겪을 것 같아 서두르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천천히 칠하셔도 됩니다. 어두운 영역은 충분히 어둡게 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칠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주어야 마무리가 더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명암의 구분이 되었으면 부분적인 명암을 표현합니다. 나무의 기둥이나 나무의 가지를 그리실 때에는 지렁이나 뱀처럼 곡선의 형태보다는 직선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보기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나무의 옹이 부분이나 하나의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 등이 나무의 악센트입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멈춤이나 힘을 주어 나무 가지의 악센트를 표현하시는 것이 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료처럼 여러 개의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가지와 뒤에 있는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해야 하는데 모든 사물은 나의 시점에서 가까운 것이 강조가 돼야 하듯이 앞에 나무가지를 뒤에 나무가지보다 더 강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이제 괄약근에 힘이 쇠하여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우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